통상자원부가 세월호 애도 기간에 술판 워크숍을 한 기관을 감사하고도 처리를 미뤄 제19 감싸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등록이 오늘 모두 마감됐습니다. 각 선거구에 어떤 인물들이 나섰는지 알아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열전 현장을 가다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대구 북구청장 선거 현장을 알아봅니다. 신종 인터넷 금융 거래 사기 이른바 파밍 수법이 스마트폰에도 침투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 지역사업평가원의 술판 워크숍에 대해 산자부가 제19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감사를 하고서도 20일이 되도록 관련자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일째,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청도의 한 펜션을 빌려 광란의 밤이란 제목으로 춤판과 술판을 벌인 대경 지역 사업평가원. 술에 취한 직원들 사이에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 물의를 빚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에 착수해 술판 워크숍이 열린 이유와 사용된 예산, 폭행 사건 발생 경위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20일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 발표는 물론 직원 징계 여부도 확정하지 않고 있고 총리실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4월 말에 했는데 4월 25일인가 6일인가 뭐 했는데 한자대가 국무총리실에 보관하면 뭐 안 돼요 그게. 장난도 이게 뭐 좀 자유로울 수 없지 지금까지도.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대경 지역 사업평가원은 내부 고발자를 찾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같은 메일들 뭐 어떻게 보고하라 그러고 직원들이 서서히 두려워하는 거라 괜히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에 관련되는 것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시는 폭행 사건을 일으킨 간부 A 실장에게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는 각각 5대1,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기초단체장 4곳은 후보가 1명뿐이어서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여당 후보 1명, 야당 후보 3명, 무소속 후보 1명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경상북도 지사는 여당 후보 1명과 야당 후보 3명 등 4명이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는 송인정, 우동기, 정만진 후보 3명이 대결합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는 안상섭, 이영우, 이영직 후보 3명이 경쟁을 펼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 지역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남구청장과 달성군수 선거에 후보가 1명씩 등록해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고령군과 봉화군이 후보가 각각 1명뿐이어서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습니다.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동구와 달서구가 여야 대결로 치러집니다. 중구와 서구, 북구, 수성구는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대결하는데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1대1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는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울진군의 경우 여야 무소속 후보가 대결합니다. 새누리당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상주시와 청송군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7대 1입니다. 후보자 기호는 구시군 선관위별로 오늘 저녁에 결정하고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3선 연임 제안으로 현역 구청장이 빠지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대구 북구청장 선거 알아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새누리당 공천을 거머쥔 백광식 전 북구부청장. 행정고시 출신으로 시경제산업국장 등 30년간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남은 구도심과 공단 지역에 대해서 재정 사업을 추진하고 강북 지역은 계획도시로서 어떤 전능성을 더욱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의원을 지낸 무소속 구본왕 후보, 도청 이전터와 제1모직터 개발 등을 추진하고 북구를 명품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와 북구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바탕 속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주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대 북구의원을 지낸 권혁위 후보는 주민들이 자치제를 운영하는 이른바 주민자치제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치제를 몰라요. 구청장이. 그래가지고 공무원인데 의지했습니다. 그래 공무원의 자치제를 20년 했어요. 그래가 제가 이제 그걸 찾으려고 저는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구청장이 3선 연임 제안에 걸려 무주공산이 된 대구 북구청장 선거.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격돌이 갈수록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진훈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선거사무실 유선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영렬 전 예비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김 전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여론조사가 불법 여론조사라며 공천 확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코드를 이용한 신종 인터넷 금융거래 사기, 이른바 파밍 수법이 스마트폰에도 침투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이모 씨. 평소처럼 스마트폰 은행 앱을 이용하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려고 은행 앱을 실행하자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떴고 확인을 누르니 새로운 앱이 설치됐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의심 없이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190여만 원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 어플에 당연히 믿고 들어갔죠. 대형 기업이니까. 그리고 공지사항을 떴을 때로 공지사항이 떴으니까 이제 그 절차대로 당연히 눌렀을 뿐인데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 씨가 업데이트에 설치한 새로운 은행 앱은 가짜였습니다. 악성 코드를 미리 심어도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파밍 수법이 스마트폰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하고 그 업데이트는 이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로부터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시키게 해서 이제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형태의. 이 같은 파밍에 당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만 3천여 건, 피해 금액은 160여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파밍 사기 피해는 850여 건에 35억여 원. 해당 은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돼 피해를 보상받기가 힘이 듭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SNS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보안카드 전체 입력을 요구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주의 한 아파트가 가장 낮은 층간소음 등급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평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 마감된 경주 황성동의 한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850만 원으로 경북 도내 최고를 기록했는데 최근 이 아파트가 층간소음 등급이 최하위인 4등급으로 건설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층간소음이 우려된다며 층간소음 등급을 올려줄 것을 건설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식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결과 4등급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이걸 다시 뜯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등급이 부적절하거나 뭐 그런 사항은 아닌 거고 단지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의 뭐 기대 수준이라 그럴까요? 소음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전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넘는 협의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700가구의 43%인 300여 가구가 한수원 직원 물량이어서 협의회 구성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편한세상 화성으로 봤을 때는 경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임장 받는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들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세대 이외에는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한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 입주 예정자들은 소음 등급을 올리는 등의 기본적인 요구도 건설사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의를 해달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모든 정권을 그걸로 준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최하위 층간소음 등급에 대한 조정을 두고 한수원과 대림산업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일반 입주자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대구의 교사를 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글을 게시한 페이스북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공적인 공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교사가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한 점,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솔잎 혹파리 방제를 위해 천적을 이용하기로 했지만 피해 규모에 훨씬 못 미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존벌이 붙어있는 미세의 그물망을 혹파리 피해를 본 소나무 아래에 얹어둡니다. 잠시 뒤 먹존벌은 인근 소나무로 날아들어 솔잎 혹파리의 알이나 애벌레에 산란합니다. 그 먹존벌이 기생을 하고 있다가 솔잎 혹파리가 성충이 될 때에 솔잎 혹파리가 성충이 되지 않고 이 먹존벌이 성충이 됨으로 해서 솔잎 혹파리를 죽이는 경상북도는 6월 말까지 청송과 안동 등 도내 10개 시군 400헥타르에 먹존벌 800만 마리를 방사합니다. 솔잎 혹파리 천적 방사는 산림 내에 다른 종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천적 방제는 도내 피해 규모의 10%에 그치는 상황. 도내에는 지난해 소나무림 3,700헥타르에 솔잎 혹파리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 7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혹파리 피해는 2012년 20%, 지난해 31%로 향후 3, 4년은 계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경북은 전국 16개의 시도 가운데 지난해 혹파리 피해 증가율이 10.5%로 최악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충 방제에 예산이 쏠리면서 약물주사 등 화학적 방제 예산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고 예비비 등 뒤늦게 추가 확보한 시군도 소규모 방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는 모레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릴 제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물론이고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공동의장과 고문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해 김범일 대구시장이 영남권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고 지난 2월에는 강훈태 광주시장이 호남권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2.2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는 모레 오후 1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보는 사진전이 열리고 오후 6시부터는 기념식과 문화제가 열립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에 본사를 둔 주간지 대표에게 돈을 주고 상대 후보 비방 기사를 싣게 한 혐의로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김상순 전 청도군수를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습니다. 최근 주간지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이 회사로 흘러들어간 뭉칫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군수가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주군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오늘 오전 8시부터 연기가 많이 나 대구지방환경청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복토 작업을 하고 연기가 인체에 유해한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일반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말 3.5톤 가운데 일부를 안정화 작업 없이 매립해 화학 반응 탓에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최근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용요금이 연체됐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